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토요일날 보내드리는 토만금, 토요일에 만나는 금융 자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요일 오전에 보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 브리핑을 유튜브에 월요일 출근길에 보시라고 지금 제작해서 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올려놓고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한 번쯤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리포트들에서 그 실물 자산 관련된 주식에 대한 코멘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 투자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월세 받는 주식, 리츠 쪽에 대한 자산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리포트들이 많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최근에 전 세계적인 화두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죠. 각국의 각 나라마다 최근의 공급난이나 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각국의 노력들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리츠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작년부터도 꾸준하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전체적인 자산에서 리츠만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로 볼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산 비중에서 점검해보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운용사 자료들은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메일로 또 카페에다가 게시하기는 어려운 점들을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리츠는 제가 2년 전부터는 가장 많이 안내드렸었던 ETF 중에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자산입니다. 리츠는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빠질 때 리츠는 견조하게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반면 그 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꽤 올라갔을 때는 또 더디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꽤 많이 올라 있는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상승해 있는 리츠 쪽이 너무 이제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내 상장 리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카페에 게시하고 여러분께 영상으로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2022년 현재 국내 상장 리츠의 주가 강세 이유는 꾸준하게 배당 성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새롭게 부동산 자산을 편입하고 있고요. 즉 공모주 형태로 청약을 해서 처음에 자금을 받아서 리츠가 만들어지더라도 유상증자라든가 또 기존의 부동산들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새롭게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차익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별이익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배당금으로 90% 정도 배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리츠의 신규 자산의 편입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투자 매력은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어떤 리츠가 잘 나갈까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공모주 리츠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펀드가 있어서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선택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리츠를 여러분이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주식 리츠를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리츠를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주식을 모아놓은 주식인 ETF를 통해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리츠를 펀드에 담아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텐데요. 국내 주식을 롱숏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내는 롱숏 전략을 구사해서 나름대로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분적으로 해지하면서도 리츠나 스펙, 공모주 같은 이런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인데 이 펀드 안에서 리츠를 한 2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리츠에 대한 ETF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신데 리츠에 대한 ETF,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을 모아놓은 주식인 ETF는요. 시가총액 중심으로 순서대로, 즉 규모가 큰 순서대로 리츠에 대한 개별적인 종목을 담습니다. 그러나 이 공모주 펀드,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서의 리츠는 시가총액 비중이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을 옥석을 가려서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주식을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에 대한 것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3프로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박석중 연구위원, 잘생긴 훈남의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유튜브를 좀 흥미있게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부부장으로 승진했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하고 또 합리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께서 이제 책임자가 돼서 다양한 분들하고 리포트를 냈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서문에 불확실성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주가는 위험을 선반영하며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지만 결국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 수렴한다라고 리포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리포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들에서 보면 가운데 위에 쪽에 보라색으로 적혀있는 글씨를 보시면 위기가 맞다면 주식은 싸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맞다면 이라는 것은 앞으로 위기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맞다라면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은 결국 싸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라면 지금 가격은 결코 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리포트에서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위기를 강조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위기라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이 많지만 또 그런 위기가 전개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신호들을 찾고 있는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는 2022년에 유망한 투자를 선별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반도체,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대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하게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 그린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풍력, 수소 쪽에 대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중국 쪽의 그린 에너지 포함해서 모빌리티,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추천 종목으로 방향으로 테마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언급 잠깐 있었죠.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QCLN이라는 제가 안내드리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되는 ETF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놨던 이 QCLN은 국내에서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형 ETF인데요. QCLN이 있고 최근에 이 QCLN은 스파이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연한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S&P 지수보다 빨간색인 QCLN이 좀 더 하락폭이 더 컸던 거죠. 그런 와중에서 QCLN이 많이 빠졌었지만 최근에 보면 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지만 최근에 좀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 내용들 좀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개인 톡으로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또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들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 고객들의 위탁 계좌, 주식 계좌를 종목을 열어보면 실제로 엔비디아,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GPU,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루나 사태 때문에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GPU에 대한 우려해서 엔비디아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23년까지 총 150달러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본인들의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주식을 되산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JP모건에서 최근에 코멘트인데요. 미국 증시가 바닥에 가까워졌다. 자사주의 매입이 사상 최고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연합인포맥스 소개됐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꼭 강조드렸던 대로 연합인포맥스라는 지난번에 유튜브 참고하셔서 꾸준하게 뉴스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요즘 보시면 유튜브에 불안한 뉴스, 앞으로 증시가 더 불안할 거다, 바닥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인포맥스 기사를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시각들도 챙겨보시고 좀 더 그런 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제가 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미드 스몰 캡이라고 하는데요. 중소형주 쪽에서 또 기회를 찾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폐기물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그 속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5년이면 이 매립지에 대한 계약이 끝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화두가 뉴스로 많이 나왔었던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맞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부분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결국에는 이 폐기물 산업이 앞으로 또 볼 수 있는 또 스몰캡 중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를 보시면 이 폐기물을 태워서 그 태우는 열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열이 필요한, 열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또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태우고 매립하면서도 발생하는 다양한 또 수입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중소형주라든가 또 비상장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 금융위원회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도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상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분들 중에 몇 분들께서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이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보고 또한 얼리 스테이지라고 제가 카톡방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미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모주로 청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에서 가격을 높여서 공모주를 올리다 보니까 공모주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것도 이미 높은 가격에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장하기 전에부터 공모주 청약 그 전부터도 비상장 주식인 상태,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좋은 회사들을 얼리 스테이지, 초기 단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을 텐데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벤처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상장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국회 통과를 통해서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세법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부분이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두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리포트 참고해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개인 톡으로 질문 주시면 또 유튜브 영상이나 앞으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박상훈이었습니다.